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고위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윤석열 스페셜 했더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저희 뭐 얼마 안 되는 그 구독자와 조회수에 늘 허덕이다가 모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2,000번이 넘게 조회가 돼서 저희 2,000번이면 이게 난리 납니다. 아유, 2,500개. 예,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걸 또 공유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장안의 화제였는데 어떻게 그 당사자로서 인기가 실감됩니까? 인기는요, 뭔 인기 인기입니까? 뭐 사인이나 저는 뭐. 솔직히 조국 교수가 이걸 링크를 걸었다길래 솔직히 말해서 걱정 엄청 했어요. 제가 요새 최대 걱정하는 게 방송하고 뭐 인터넷 글 쓰고 하면서 최대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악플. 악플. 근데 다행히 보니까는 악플은 하나도 없고 뭐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뭐 옳은 소리 했다라는 글만 달렸길래 좀 다행이라고 느꼈는데 근데 속으로는 좀 우려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그렇지.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같은 진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국 교수가 올려준 건 고맙지만 그리고 칭찬 나온 것도 다행스럽게 뭐 마음고생을 안 했지만 그런 우려. 그냥 굳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보고 거기에서 뭐 악플 짜증날 달 필요 없다는 필요가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거기에 좋다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양강구도가 형성되는 게 이 사람들은 말도 직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직접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뱅뱅 돌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인기가 좋죠. 네. 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갔잖아요. 갔으니까 그 예상도 이제 틀렸잖아. 우리 지난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느니 아지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예측할 때는 입당이 좀 한참 뒤에 있을 거다라는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틀리게 나온 거고, 만약 입당을 이렇게 안 했으면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당을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당대표도 무시하고 막 들어간 것 같아. 주인도 없는데. 네. 그 이준석도 모를 정도 우리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입당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틀린 거 봤어요? 하여튼 꾼보다 해몽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는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제 입당 효과죠. 그러니까 중간에 저 사람 진짜로 우리 편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던 사람들이 딱 입당을 하니까 우리 편이네 하니까 보니까 지지율이 3% 올랐어요. 3%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도 대항마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덩달아 3%가 올랐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낙연 후보는 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화가 되는 거죠. 집중화가. 장모 구속되고 여러 가지 논란 생기고 본인의 뭐 태도 논란, 쩍거리나 도리도리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도 있었잖아요. 네. 불량식품이나 120시간 노동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허술한 정책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토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지율이 급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거나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는 게 나았다는 게 참 놀랍기는 해요. 아마 이게 그동안에 뭐 너무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준까지 됐잖아요. 뒤에 정당이 있으면 함부로 못 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반발 들어오고 뭐 전면전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선택한 건데 오히려 그 부수적인 효과? 지지율 반등이라는 효과가 나온 거지. 본인 살기 위해서 선택이. 그래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쩍벌 논란 또 뭐 말만 하면 말이 많이 생기죠. 근로시간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실언도 많이 하는데 또 본인이 뭐 처음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욕하다가 정드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이게 그 윤석열이 여러 가지 문제, 추문이나 비위 사실이나 처음 문제나 장모 문제로다가 지지율이 추락할 거다라는데 전문가들이 대체 예상했는데 사실 계속 고공행진한다. 이게 전문가들 예측, 우리도 틀렸지만 전문가들 예측이 다 틀렸는데 저는 그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한 현대 정치의 변화, 우리 정치의 변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고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첫째 요인은 요즘은 인기 정치의 시대잖아요. 인기 네. 있으면 다 뭐 권력을 잡는 시대가 됐는데 그 인기에는 나쁜 평판, 나쁜 스캔들, 악평, 악플 이런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조잡한 거, 뭐 엉뚱한 행동으로다가 구설수에 몇 번 올랐지만 결국 권력을 잡았거든요. 과거에 비춰보면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나쁜 평가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권력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인기, 그것도 나쁜 인기도 인기다. 이런 현대 정치의 변화를 고려하거나 계산하지 않아서 전문가들 예측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상강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셋 다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줄리벽화 청주에도 있었잖아요. 아류작 그렸다가 재미삼아 그렸다가요. 거기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더라고. 직접 가서 만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줄리의 남자도 아니고 땡땡의 남자라고 그리고 다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언론을 타니까 결국 그 사람 이제 부숴버렸는데 요렇게 줄리벽화의 보수신문이 확 덤볐던 이유는 그게 윤 총장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캠프도 그런 나쁜 잘못된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이나 이것도 문제 안 된다. 오히려 즐기자.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줄리 벽화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생활이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이게 검증이라기보다 네, 한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형태니까 너무 심하게 가니까 도리어 동정심도 더 있는 그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정심으로 그렇죠.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지금 뭐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번 윤석열 스페셜 때 같이 얻어맞으신 분, 아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재형 효과, 근데 별로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분이 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도 뭐 그다음 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 실패했다, 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북 정책 당신의 노드법은 뭡니까 했더니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뭡니까?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아직 준비 못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아주 일침을 날려버렸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출마는 왜 하십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반문을 외치는 거 말고는 솔직히 말 준비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비전은커녕. 근데 궁금한 건 뭐 검찰총장이야 사법기관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감사원장은 다 전 부서를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소양, 지식, 비전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도 검찰총장하고 똑같아요. 검사도 예를 도둑놈서부터 재벌 총수까지 조사를 하고 그걸 보고를 받잖아요. 감사원장도 똑같아요. 감사를 하는 거지. 다만 공직사회를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조인들, 특히 판검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리잖아요. 그 진보 정치학자인 샤츠 슈나이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느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 무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검사는 수사 파트, 그 다음에 뭐 판사는 뭐 판결 파트, 요거에 특화된 사람이지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사회적 예의나 타인에 대한 배려, 서민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일반인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동의하는 게 그래서 좀 저도 똑같이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전자공학이지만 제 세부 전공 빼놓고는 지금 거의 잘 몰라요. 옆방 교수가 하는 것도 같은 과 일반인보다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박사가 자기 거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세부 전공만.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법 쪽에만 이런 사람이 균형적인 감각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판검사랑 이공계 교수랑 군인, 뭐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군인이나 이공계 교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다른 쪽은 물어봐. 그 사람 머리를 쓰거나 해. 근데 판검사는 절대 안 그래요. 뭔가 사건을 다 취급해보잖아. 그 다음에 세상마다 다 안다고 알아요.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문재인도
사실 한번 떨어지고 그럼 한 5년간 준비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촛불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나름대로 오랜 기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한번 떨어지고 박근혜한테 지면서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마다 부동산이 뭐든 사실 다 실패했어요. 인사 부분까지 실패했으니까 최재형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는 있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 때 새가 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는 새 나는 원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거야. 근데 이게 날개짓을 하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난리인데 지금 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준비가 안 됐다. 이 사람들은 새가 나는 원리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둘하고 최재형하고 윤석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거나 정치를 하면서 오랜 동안 사회와 그렇죠. 공감을 네, 해왔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해오고 정책 뭐 이렇게 해오고 했잖아요. 근데 법조인 바로 판검사 바로 옷 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공감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서 그래서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과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위험한 놈이 어떤 놈이라고 배웠죠? 한 권만 읽은 놈. 윤석열이 그 120시간 노동이나 아니면 불량식품이나 얘기했을 때 그때 가장 감명 깊게 책 읽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장시간 노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노동자 고용하려는 놈이 안 한대. 그럼 고용하지 마라. 그리고 싸구려 저렴한 저질의 식품을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안 먹겠대. 그럼 먹지 마. 그럼 어떡하냐. 니들은 굶어 죽어야 돼. 이게 시장이 원리고 이게 사회 정의다. 밀턴 프리드만이 엄청나게 위대한 경제학자고 그 사람 경제정책 많은 게 맞지만 그 사람의 사회정책은 최악이었거든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죽으라는 거야. 이걸 그대로 윤석열이 그 책만 읽은 거야. 그 책만 읽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책이 120시간 노동이나 불량식품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검사 때 책 한 권 안 읽고 검찰총장 돼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 다음에 정치한다고 막 사람 만나고 다니고 조직 만들고 했는데 책 읽을 시간 하나도 없지. 단 하나 읽은 책.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읽고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정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번에 뭐 원희룡도 얘기하고 홍준표도 얘기하고 뭐 유승민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냥 그분들은 그러면 들어오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항상 그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나 정당이 발전하는데 가장 좋은 경쟁 구도는 완고한 보수가 있고 거기에 개혁적인 신진 세력이 있어. 같은 정당 내에도. 이렇게 돼야지만 그 정당도 발전할 수 있고 전체 정치에도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져야지 발전하는 건데 국힘이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었거든요.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오세훈이 당선되고 박형준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런 구도로 가면서 국힘의 발전이 단초를 마련했는데 최재형하고 윤석열 이 사람들 완전 강경보수거든요. 이런 사람이 오면서 이제 판은 기존에 있던 완고한 보수, 홍준표로 대변되는 황교안이나 홍준표로 대변하는 완고한 보수하고 새로 들어온 그에 못지않는 완고한 보수 이 대결로 가고 점점 커가고 있던 합리적 유승민이나 원희룡처럼 이런 합리적이고 중도 세력들은 아예 가시권에서 멀어졌어. 그리고 국힘의 변화의 바람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만약에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사람이 토론해서 한 방에 사실은 윤석열, 최재형 박살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럼 관심의 포인트는 딱 하나 남았어요.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잡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홍준표. 이게 그러면 원래 있던 보수하고 새로 들어온 완고한 보수? 요 싸움이 재미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좋은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건전한 보수, 뭐 합리적인 보수, 뭐 합리적인 진보 이런 얘기 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강력한 보수라고 할까 오히려 퇴행적 보수라고 할까 이런 류가 집권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건 사실은 민심의 흐름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번에는 국힘에서 계속 내세우는 게 그렇잖아요. 정권 타락. 이런 열망이 보수층에 엄청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유효하게 공격을 하겠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아니, 않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쭉 간다. 이 네, 기조가.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정권 창출 못 탈환 못 해요.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 왜냐하면 이쪽도 3분의 1, 이쪽도 이건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이제 33%를 가져오는 이제 중도 외연 확장성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겠냐고요. 아니 민주당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 가겠어요? 아니요. 안 가죠. 아니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중도 보수 쪽은 이런 보수 꼴통 쪽으로 안 흘러가요.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기를 패를 진 것처럼 거드름 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요새 안철수랑 뭐 이준석이랑 일단 싸우던데 올라갔더라고요. 그 안철수가 들어가서 이게 그 자기가 주도권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있는 겁니까? 거세요? 네. 택도 없죠. 그건 끝난 얘기입니까? 비싸게 패 팔아 먹으려는 거예요. 중도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하여튼 그 변호사님은 지금의 그 윤석열 기세가 쭉 갈 거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래도 정권 중간에 창출을 위해서 안 될 거다.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지금 초반전입니다.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